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천재노 4단원 문제 해결하며 읽기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이가 과제를 하려고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과제를 하는 것이 바로 유정이의 읽기 목적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읽기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라는 책을 선택했네요. 자, 유정이는 지금 제목을 보고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정이가 한 생각들은 모두 책을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이 책은요,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라는 소제목을 활용해서 전개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지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하면서 고추를 평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일문단을 읽고 유정이는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고 자,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또 소제목이 제시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읽기 전에 가졌던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은 우리가 읽기 중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은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 사용하는지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 알게 된 정보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고추의 한국 입성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제시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고추가 토종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지 400년밖에 안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잘못된 배경 지식도 바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는데요. 고추가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외관을 통해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유정이는 외관의 뜻이 뭐지? 라고 하면서 읽기 중 활동에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외관의 앞뒤 맥락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어사전을 참고해서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다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었죠.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인 향신료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에 유정이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의문점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는데요.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한 후에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하구나 라고 해결하게 됩니다. 자, 책을 다 읽고 나서요. 유정이는 과제를 위해서 읽기 목적에 맞게 과제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읽기 후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중심 생각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요. 중심 생각이 만약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는 문단 혹은 내용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림보, 남원일보의 역발상 생존법 블루오션 전략. 좀 생소하죠, 그쵸? 우리는 역발상과 블루오션이 대체 무슨 전략이지, 무슨 뜻이지? 라고 제목을 보고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뭔가 느림보와 남원일보의 뭔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자,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 치타다.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의 명수이지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포유류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은 바로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나무늘보의 속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우사인 볼트나 치타의 이동 속도를 제시하여 이제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늘보는요, 포유류 중에 최고의 느린 모이고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도 없대요. 뭐 발톱이 엄청 날카롭다거나 뭐 이빨이 엄청 날카롭다거나 이런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린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알라 얘기가 나옵니다. 코알라는요,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나무늘보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코알라는 나무늘보와 마찬가지로 생존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네요. 그런데 이 코알라도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있죠. 이 두 동물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나무늘보는 일단 야행성이고요. 이 나무늘보의 주식인 이 새싹 열매는 다른 동물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고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 또한 몸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네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코알라도 마찬가지고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데요. 이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코알라 외에는 먹는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비인기 음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힘없고 이 느린 동물이 뭔가 먹이 하나를 두고 경쟁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지금 글쓴이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블루오션 전략은 경제 관련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은 먼 대양인데요. 레드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전 투구를 벌이는 반면 블루오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레드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자, 여러분 요새 유튜버들이 진짜 많죠. 너도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투잡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가 레드오션이에요. 세상에 이미 알려진 시장이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거죠. 하지만 블루오션은 현존하지 않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혹은 경쟁률이 매우 낮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쓴이는 마지막에서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기와 같이 읽었을 때 공통으로 활용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은 알았는데, 자, 갑이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에 해당되죠? 우리 이것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고요. 갑은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도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을은요,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배경 지식에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안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배경 지식을 바로잡고 있죠. 그쵸? 이렇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 읽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